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니노공업 가져왔습니다. 니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그 임세형 회로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질이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 전기적 불량률을 체크하는 프로브 핀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I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특히 프로브 핀 같은 경우에는 리노핀이라고 해서 전 세계 점유율도 높고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 많이 납품하고 있고 또 얘네 매출처 리노공의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여 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개발될 때 반드시 리노핀이라든지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매출처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도 리노공업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뭐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노핀 자체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파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성장이 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핸드폰의 세대가 바뀌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3G 때는 뭐 어떤 걸 많이 사용했나요, 혹시? 폴더블 폰이었던 것 같은데. 폴더폰은 아니었고 3G로 넘어오면서 네. 2G에서 픽처폰에서 3G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어. 음악을 듣는 옛날에는 CD라든지 그런 것들로 들었는데 3G로 넘어오면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생겼고 4G로 넘어가서는 좀 뭐가 이제 그때부터는 LTE여서 좀 스마트폰 아닌가요? 예, 스마트폰이었죠. 네. 그때는 뭐가 좀 제일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영상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유튜브라든지 최근이 결국에는 LTE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상을 영화라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봤었고 5G는 2019년부터 진입을 했는데 5G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시대라든지 모빌리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은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그만큼 5G가 많이 안 깔리면서 지금은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3G에서 4G, 4G에서 5G가 바뀔 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칩의 종류도 개발이 돼야 되고 특히 ARM이라든지 퀄컴이 그런 칩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칩을 개발해서 이게 이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2011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G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2019년부터에는 5G로 넘어가면서 또 성장을 했다. 그래서 뭐냐면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많이 성장을 했다. 근데 오늘도 52주 신고가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은 오늘 또 오르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냈죠. 그렇죠? 네. 온디바이스 AI를 내기 위해서는 GPU 칩이라든지 그런 성능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칩이. 옛날에는 CPU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네. 그 작은 A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칩을 바뀌는 설계 자체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다른 설계로 바꾸면서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었죠. 그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적용하기
수도 있다. 네. 애플에 지금 20억대 정도 기기들이 있는데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제미나이에 대한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애플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알파벳이 4% 올랐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리노공업이 4.5% 오르는 것도 이러한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날 때마다 리노공업의 수요는 많이 증가되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부가치 때문에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40% 이상 47%, 48%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규 디바이스에 대한 나타났을 때 성장 기대감이 오늘도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타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3G에서 4G 그리고 4G에서 5G까지 이렇게 이동통신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는데 그럴 때마다 리노공업의 매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동통신의 세대 변화도 있을 거고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좀 출시가 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XR 기기 성장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도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 하면서 이런 쪽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아까 GPU만 얘기했는데 GPU는 가격도 비싸고 네. 무겁기 때문에 저전력에 N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NPU만 띄어대다가 다시 설계로 칩을 넣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증가가 되고 또 XR 기기는 2월 달에 그 애플의 비전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아주 뭐 크지는 않지만은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간형 컴퓨터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으로 뭐 시작의 반이라고 했듯이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그전에는 XR 기기가 메타가 냈었을 때는 뭐 그냥 뒤집어 쓰고 그 가상 공간으로 보이는 거다. 근데 여기는 애플 같은 경우는 공간 컴퓨터의 용어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면서 혼합 현실이죠. 그러니까 공간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기기로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퀄컴에서 이런 SR 기기 전용으로 위한 칩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하반기 정도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메타의 XR 기기에 애플 비전 프로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SR 기기의 성장도 당연히 리노공업의 성장에 보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또 계속 오늘도 52주 신고가로 되면서 반영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R 기기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붙는 리노공업. 그럼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보니까요. 매출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는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짚어볼까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찌됐든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지 기본적으로는 네.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다 아시겠지만은 3년 내내 스마트폰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매출 자체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적어지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4분기 실적 일주일 전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 관련 매출은 매출 성장은 하지만은 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익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그만큼 온디바이스 A라든지 여러 그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증거로서 4분기 때 매출도 좀 올라갔지만 매출보다도 영업이익률이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추세는 올해 내내 된다고 치면은 스마트폰도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등등등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성장되고 있고 그래서 기저 효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작년 매출보다는 훨씬 좀 성장하는 스마트폰이 매출이 증가되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많아지면서
또 영업이익률을 껑충 올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실적에서 벗어나서 작년 4분기를 스타트로 해서 올해 내내 1, 2, 3, 4분기 실적도 계속 개선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작년 상반기에는 그 주가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뭐 이런 기대감들이 오르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로 올라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적의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제 실적 개선 이제 주가도 많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 속도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할 요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 대로 가속도 붙어서 간다 그러면은 주가도 계속 가지만은 조금 개선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은 주가도 조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투자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실적 개선세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몰캡 전략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을까요? BHI 가져왔습니다. 네, BHI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전력 수요 증가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주 흐름이 좋았고요.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이 두 가지 흐름을 다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BH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BHI는 발전기용 네. 기자재 전문 업체인데 발전기를 보시면은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주기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보조기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주기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BHI 같은 경우는 LNG 복합 발전소에 HRSG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에 보일러를 주기기로 납품하고 있고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수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발전소별로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발전소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 화력 발전소 교체 프로젝트도 매출 증가에 좀 기여를 하겠지만 원전과 관련한 수주 기대감도 크다고요. 먼저 저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소 때문에 지금 수주가 증가되는 요인부터 네.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소는 특히 이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LNG의 수요 공급하고도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그렇고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2011년부터 많이 성장을 하다가 좀 주춤하다가 또 최근에 성장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변압기 업체랑 전선 업체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 전력에 대해서 확장 기대감, 그다음에 교체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거기에 근본은 당연히 발전소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돼야지 또 송배전선도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많이 생산됐는데 그동안에 2016년부터는 뭐가 있으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갖고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LNG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타서 올해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천억 정도의 HRSG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우디 딱 생각하시면 뭐 생각나죠, 지금? 사우디 하면은 네옴시티가 생각나죠. 네온시티 생각나요. 네. 네온시티를 짓고 모든 지금 가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전력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소들을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중에 HRSG, 그러니까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지을 거라고 많이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LNG 복합 발전소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수주들도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HRSG에서 글로벌 순위로 4위에서 5위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성장할 수 있는 BH가 성장할 수 있는 수주의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교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전 세계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한 35기 정도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가장 주범은 어디냐면은 뭐 교통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석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제철소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아니면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뭐 수소 혼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대우건설로부터 공주 복합 화력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5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오기 때문에 글로벌로 수주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국내적으로 수주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HRSG 관련도 올해부터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도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 교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 수주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로 3, 4, 5기에 대해서 주기기는 둔사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았고, 네. 이제 보조 기기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수주가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BHI도 뭐 1,000억 원 이상으로 수주가 예상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2기 내지 4기 사이로 원자력 발전이 짓는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처음으로 SMR도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수주의 지속성, 그동안에는 원자력이 단절됐다가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으로 원자력을 2기 이상 짓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주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BHI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은데 BHI의 주가가 오늘은 일단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그동안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주 잔고도 작년도에 6,800억 정도 12월 말에 있고, 그다음에 올해 수주도 3,000억 정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으로 돼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오늘 빠지지만은 이제 수주 기대감 플러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뭐 오늘은 좀 빠지지만 향후에는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리노공업과 BHI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